보증금이라도 돌려주시면 당장이라도 나가겠습니다. 저랑 한 계약도 아닌데 제가 왜 그쪽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그쪽이 제 아파트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니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겁니다. 부당 이득이라니요. 그렇게 하세요. 내 보증금 없잖아. 아, 우리 찰떡이 태어나고 하면 신혼집을 좀 넓은 데로 옮겨야 하는데 딱 마음에 드는 집이 없네. 네. 사장님, 말씀하셨던 조건에 맞는 새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내일 보러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 아파트면은 완전 땡큐지. 새 아파트라서 좋죠? 예, 좋네요. 그때 말씀하셨던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차임은 30만 원이고요. 임대인이 안 사시고 새를 놓으시는가 봐요. 건설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아, 그래요? 주변에 소아과도 많고 아기 낳고 살기에는 참 좋으실 겁니다. 요즘 새 아파트 이만한 조건 없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생각을 좀 해볼게요. 조건이 좋을 때 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아, 그저께 본 새 아파트가 딱인데 중개사가 소개한 거고 아파트 지원 건설사랑 계약한 거니까 괜찮겠지? 그래, 계약하자. 여기는 아파트 건설사 대표세요. 저희 회사가 지었지만 정말 살기가 좋으실 겁니다. 아, 네. 자, 그럼 계약서 받으시고 임대차 보증금은 5천만 원, 월 차임은 30만 원. 계약 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맞으시죠? 예. 자, 사인해 주시고요. 보내주신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예,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입주한 당일 해당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 식구를 기다리며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신탁회사 소유라고? 무단으로 아파트를 사용 수익하고 있으니 조속히 아파트를 인도하고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고? 건설사 대표한테 전화를 해보자. 건설회사랑 계약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네, 아파트 임차인인데요. 네, 신탁회사에서 내용 증명이 왔는데 아파트 소유주가 신탁회사고 아파트를 즉시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파트 지으려면 대출도 하고 해서 신탁회사에게 신탁하는데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임차기간 동안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진짜죠?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괜찮겠지. 다소 걱정은 됐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신탁회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었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오정이란 사람이 아파트를 매수를 했다고? 아파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즉시 퇴거해라고? 보증금 주고 임대차 계약했는데 무슨 무단?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 이 건설사 대표는 와 전화를 안 받노?
아, 이러다가 보증금 못 받는 거 아이가? 아, 불안한데요. 아, 내용 증명 봤는데요. 저는 임대차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한 겁니다. 보증금이라도 돌려주시면 당장이라도 나가겠습니다. 저랑 한 계약도 아닌데 제가 왜 그쪽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요? 그쪽이 제 아파트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니까 제가 소유권 취득한 날부터 저한테 아파트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겁니다. 부당 이득이라니요. 그렇게 하세요. 내 보증금 없잖아. 자, 이게 정말 머선 일입니까? 머선 일입니까, 한보진 변호사님. 네. 자, 분명 이준호 씨는 건설사 대표인 박건우 씨랑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요. 아파트가 신탁회사 소유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보통 건설을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거에 대한 담보로서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완료된 그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됩니다. 네.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신탁회사의 부동산을 신탁하는 것입니다. 신탁회사의 부동산을 신탁한다. 네, 네.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신탁법에 따라서 신탁을 설정한 자인 건설회사를 위탁자라고 부르고 신탁을 인수하는 자인 신탁회사를 수탁자라고 부르는데요. 네.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를 설정토록 하거나 그 밖에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대신 수탁자는 그러니까 수익자는 일반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을 지칭하는데요. 이 수익자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을 관리, 처분, 운영 등을 하도록 하는 법률관계 일체를 지칭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건설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수탁했다고 한다면 건설회사는 더 이상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건설회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단 이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사하는 당일날 확정 일자까지 받았어요. 네. 주민등록하면서. 맞습니다. 예. 그다음 대항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 건설회사와 신탁회사 간에 체결한 담보신탁 계약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미리 좀 살펴봤습니다. 예, 예. 자,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회사는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나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탁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되 위탁자는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일체 수탁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반환 책임은 모두 위탁자인 건설회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알아보니까요. 이준호 씨가 건설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 신탁 계약을 체결한 그 이후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탁 계약에 따라 건설회사는 반드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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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건설회사가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준호 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탁회사는 이에 따라서 이준호 씨에게 퇴거하라라는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반전이 생겼습니다. 궁금합니다. 어떤 예. 반전입니까? 신탁회사는 건설회사가 신탁회사에 사전 승낙 없이 이준호 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준호 씨의 퇴거를 요청했고 이에 이준호 씨가 건설회사 대표인 박건우 씨를 사규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형사재판에서 박건우 씨는 신탁회사에게
명확하게 사전 승낙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준호 씨와의 임대차 계약을 포함해 매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관한 현황 보고를 했는데 이에 대해 신탁회사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하. 이와 같은 이유로 형사법원은 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사전에 포괄적으로 사전 동의를 했거나 적어도 이를 사후 추인했다는 점을 들어서 박건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그러면 신탁 회사도 박건우 씨와 이준호 씨의 임대차 계약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예. 박건우 씨는 이준호 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로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게 이를 임대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박건우 씨와 이준호 씨 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네. 자, 일단은 다행인데 네. 자, 그런데 또 몇 개월 후에 로이 아파트 매수자라는 오정희 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 왜 이래요? 그러니까 오정희 씨 역시 이준호 씨에게 지금 나가라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임대차 계약이 지금 유효하다면은 오정희 씨에게도 대항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네. 네. 이준호 씨는 로이 아파트를 2020년 2월 1일 인도받아서 입주했고 당일 주민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다음 날인 2022년 2월 2일자로 대항력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준호 씨는 오정희 씨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2021년 12월 초에도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는 제3자인 오정희 씨에 대해서도 대항력이 있어서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당연하죠. 네, 맞죠. 네. 따라서 이준호 씨는 임차인으로서 이 아파트를 정당하게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당장 퇴거하지 않아도 되고 오정희 씨가 이준호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또 가장 큰 문제는 임대차 보증금인 것 같습니다. 이준호 씨는 지금 누구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예. 우선 이준호 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박건우 씨를 상대로 당연히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현재 건설회사는 자금력이 되지 않아 실제로 이준호 씨가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해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건설회사에 대한 어떤 강제 집행할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이준호 씨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유. 그러면 남은 곳이 신탁회사와 오정희 씨입니다. 예. 이 두 사람에게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예, 먼저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신탁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인 건설회사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한 사실도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반환 책임은 모두 건설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신탁회사가 설사 임대차 계약 체결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는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소유권자로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예. 이를 넘어서서 임대차 보증금까지 신탁회사가 모두 책임지겠다라는 것까지로 해석을 더 연결을 지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신탁회사부터는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네. 네. 자, 그럼 앞서 임차인이 이준호 씨가 오정희 씨에 대해서도 대항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네. 오정희 씨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좀 돌려달라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이준호 씨의 임차권은 제3자인 오정희 씨에 대해서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대항력은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주장하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 불과한 오정희 씨가 임대인인 건설회사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까지
승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저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여러 번 다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보면 임차 주택의 양수인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 예. 찾았다. 아, 중요한 겁니다. 네. 요거.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렇죠. 오정희 씨의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의구심은 가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정희 씨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 근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또 그게 적용이 안 됩니까? 예. 오정희 씨는 임대차 보증금에 반환 채무가 없는 신탁회사로부터 아파트를 양수받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 규정으로 해서는 이준호 씨는 오정희 씨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탁 회사가 보증금 반환 채무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예.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없는 거다. 예, 맞습니다. 아니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보증금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저도 그 점이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이준호 씨를 보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네. 예. 일단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준호 씨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다만 당장 이제 건설회사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건설회사는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이 건설회사의 경우에 신탁 계약이 종료가 되고 나면 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된 그런 채무들을 모두 변제하고 네. 남는 일정 금액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회사는 그 남는 금액에 대해서 신탁회사에 대해서 이를 건설에 돌려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권한 자체를 급부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급부 청구권. 예. 그러니까 이 급부 청구권에 대해서 이준호 씨는 우선 가압류를 통해서 건설회사가 신탁회사로부터 향후 돌려받을 정산 금액 중에 자신의 임대차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큼을 반환하고 그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묶어둬라 네. 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예. 그 판결을 통해서 압류 절차를 통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강제 추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이 분양하고 남은 수익이 예. 지금 분양세금. 신탁 회사로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네, 예. 네. 그거를 이제 반환 청구를 한다면 급부 맞습니다. 반환 청구. 그렇습니다. 예. 알겠어요 이제.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준호 씨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좀 주의할 점들, 챙겨봐야 할 점들 말씀해 주시죠. 예. 요즘 매스컴에서 깡통 전세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저희는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드라마 사례도 위 사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 시세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거나 임대인과 소유권자가 실제 같은지 동일인지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덥석 계약부터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지 말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